보험 예약의 보리. 부자 이야기의 뿌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또 저번 시간에 진짜 피해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방지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매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날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단어만 기억하셔도 피해 보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그 단어들을 배우긴 했는데 에피소드들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손사님께서도 막 저번 시간에 방송하는데도 막 이렇게 옆구리 찌르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실상 치료가 됐는데도 치료가 된 것도 모르고 출장을 갔어요. 출장 후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쵸. 이런 부분들 네. 굉장히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네. 한다고 해요. 저는 네. 주말에 전화가 오면 불안해요. 그렇겠다. 네, 왜냐면 주말에 갑자기 오는 전화는 대부분 사고 전화거든요. 그렇죠.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전화거든요. 근데 그날도 주말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오랜 지인이 네. 전화 와서 자기랑 친한 동생이 어. 포항에 가서 출장을 가서 어. 그 출장지에서 거래처 직원들하고 술을 먹고 그 바닷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 와.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사원보험금 청구를 하셔야죠. 보험은 있어요. 근데 있는데 문제가 있다. 뭐 어떤 문제? 실효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 상태. 네. 그래서 그분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아니 연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근데 왜 실효가 낮지? 어머.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세요. 뭐는 납입 최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그렇죠. 네. 납입 최고. 지난번에 중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납입 최고 의무를 이행한 후에라야 네. 보험회사가 네. 실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험사에서 네. 연락이 왔는지 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음. 전산상으로 그냥 그 때가 되면 납입 네. 최고 이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전산에서 실효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 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피보험자가 입증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거는 다 효과가 없어져요. 아, 효과가 실효가 안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렇죠. 예. 입증을 할 자료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최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그랬어요. 아, 무조건. 예. 네네네. 그랬는데 납입 최고는 계약자한테도 해야 되고 피보험자한테도 해야 돼요. 계약자도 해야 되고 피보험자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아, 예. 두 분한테 다 이제. 예. 네. 근데 음. 그게 계약자한테는 납입 최고를 했는데 피보험자한테는 납입 최고를 안 한 거였어요.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어요. 대박이다. 예.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효 중이었는데 납입 최고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 한 통으로 3억 원을 벌어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럼 뭐 혜택을 받으셨나요? 네. 아니요, 저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하세요.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 네네네. 네. 그러고서 이제 3억 원 받으셨는데 그분이 보험이 그거 하나였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젊은 분이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이고, 어떡해. 갈 길이 머신 그렇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같은 여자로서 와, 막상 그러면 휴일 같은 때 전화 오시면 진짜 불안하긴 하시겠네요. 맞아요. 그냥 정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음. 자살했다고 자기 지인이 이런 전화도 오고 저는 어머. 이제 그래서 휴일에 전화 올 예정이 없었던 사람이 전화가 오면 그렇죠. 또 무슨 사고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맞습니다. 좀 사고는 진짜 사고가 확실히 어디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떠났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납입 최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와 피보험자까지 두 분이서 전달이 됐는지 네,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네네네.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도 있는데 네네네.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납입 최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계약의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계약자였고 맞습니다. 피보험자분이 그때 사망을 했는데 피보험자한테는 납입 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 상태에서 실효가 된 계약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납입 최고 안 했잖아 제대로 이렇게 입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 3억 원을 못 주겠다고 했던 보험사에서 그 납입 최고의 이행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보험금이 나왔죠.
진짜 체크해야 될 부분이네요. 왜냐면 이 네. 납입 최고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네, 없다가 네, 나누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음. 보험사에서 납입 최고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막 다 미리미리 막 그렇죠. 보내고 등기 보내고 이메일 맞아요. 보내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류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하니까 확인하시고 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우리도 야, 주장을 정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주소 변경 통지 의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지만 진짜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납입 최고가 이루어졌는지 주소 변경 통지 의무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납입 최고는 보험사에서 하는 거고요. 주소 변경 통지 의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네. 도우미 아줌마가 납입 최고장 수령, 암 진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그 가족이 음. 해외로 이제 해외 근무를 나갔다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근무 나갔다 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제 집을 정리를 하니까 장모님 댁으로 우편물이나 이런 걸 다 해놨대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해외에서. 네, 네. 돌아와 놓고 돌아온 상태에서 주소 변경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월급 급여 통장이라는 게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바뀐 상태에서 네네네. 그분은 이제 집이 되게 좀 아까 이 도우미 아줌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이 잘 재산이 사시는구나.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당연히 당신이 보험료를 납입이 당연히 다 보험료 항상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납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전혀 안 쓴 거예요. 계좌가 급여 계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실효가 돼서 사정이 나는 납입 최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장모님 댁에서 도우미 아줌마 그걸 수령해서 봐놓고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장모님이 보시고서 전달 안 해주신 거죠, 내용을. 그렇죠. 그러면은 혜택을 못 받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암진단금 6천만 원 못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근데 진짜 부득이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어디를 떠나신다거나 네. 그러면은 그 납입 최고라는 그게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 거죠? 납입 최고 직접 전달받아야 되는. 납입 최고가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직장이에요. 네. 웅님이랑 나랑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요. 네네네. 근데 내가 휴가예요. 그 웅님한테 왔어요. 웅님이 받았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납입 최고가 되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피보험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입장에까지 전달되면 그러면 그것도 납입 최고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긴 할 근데 만약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거를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경비실에 납입 최고가 왔어요. 그 아파트 경비가 수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상태였다면 그거는 가능하죠. 내가 어차피 못 받을 거였으니까. 그렇죠.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서류만 증빙 서류만 내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내가 그때 해외에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래서 납입 최고 못한 거니까 부활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납입 최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수연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송 중에 정말 제대로 강조하신 적이 없는데 진짜 납입 최고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따가 기준이 돼버리는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납입 최고 이건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부활 시에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청약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되면은 청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청약서 쓸 때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 네, 내가 보험료를 10년간 여태까지 납입을 해왔지만 그 10년간에도 추가로 내가 병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간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서 가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려주고 신고를 하고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거를 알리지 않고 그냥 다 아무 이력이 없습니다라고 하고서 부활 청약서를 작성을 해서 부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6개월 만에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사를 나왔어요. 그럼 네. 똑같이 만약에 그게 중간에 부활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 거였다면 거의 조사를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지가 길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계약으로 똑같이 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암 진단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치료되었던 기간 동안에 간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TV에서도 저희가 많이 봤다시피 보험 사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고 싶고 혜택을 받고 싶지만 굳이 이제 거짓말을 쳐서까지 고지 네. 위반을 해서까지 못 받을 네.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그분은 이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은 당연히 이게 어차피 밀린 걸 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분 그 보험금이 간암이라는 큰 질병에 걸렸는데 혜택을 못 받으셨구나. 그분 입장에서 15년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네. 결국 나 10원도 못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그런 경우도 있대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험사. 그런데 그거는 소송 가도 실익이 없죠. 실익이 무조건 없죠. 그거는 본인 잘못이죠. 와, 그러니까는 고지 의무 위반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항상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못했다고 해서 안 받는 경우는 되게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음. 여러 가지로 네네네.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음. 보험 우리가 결혼 생활 결혼하고서 계속 이제 결혼에 비유를 하는데 네네네. 결혼할 때 너무 행복하게 결혼하고 좋은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만 맞아요. 그거를 계속 롱런을 하는데 서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험계약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진짜 관리를 유지를 잘하고 납입 최고라는 단어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기준점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납입 최고만 배워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죠. 공부가 굉장히 많이 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항상 저희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보리부리이기 때문에요. 많은 시청,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달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또 이수연 수사님께서 정성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보리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